안녕하세요. 개과천선하고 돌아온 40대 중반 가장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초등학생이 된 후에야 정신을 차린 저는 참 못난 아빠였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노력이 아들에게는 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잘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저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이 편하게 먹고 지낼 수 있는 돈을 버는 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었더군요.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룬다면 아버지처럼 무능력한 가장이 되지 않겠다고 늘 다짐했었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일도 가정도 다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모가 절 눈치 주고 힘들게 하던 와중에도 아내는 절 믿어주던 존재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었던 저와 달리 아내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내와 연애할 때도 한결같이 절 믿어주던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절 가장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아내는 걱정이 많은 저를 다독여 주면서 말했어요. 젊을 때 하는 실패는 복 받은 거래. 젊으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들면 젊을 때만큼의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오빠 하고 싶은 거 지금부터 다 해봐. 그래도 우리 이제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내가 너무 불안정하면 당신까지도 힘들 수 있잖아. 아니, 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 오빠처럼 도전하는 게 더 멋있어. 그러니까 힘내. 망하더라도 도망가지 않고 버티고 이겨내자. 같이 있으면 다 해낼 수 있어.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아내는 제 곁에서 절 가장 많이 믿어주는 든든한 지원자였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어렵다, 좋았다 하지 않습니까? 경기 흐름도 많이 타다 보니까 저는 늘 불안했어요. 심지어 아내는 친부가 사업이 망했던 경험도 있어서 더 걱정이 많았을 텐데도 절 지지해 준 겁니다. 어렵게 큰 제가 가난을 싫어하는 것처럼 친부가 사업 실패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아내가 절 힘들어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저의 어리석은 고민에 현답을 내놓으면서 말하더군요. 난 아버지가 사업 망해서 가족들이 힘들게 했다는 것보다 사업 망했다고 가족들 다 두고 도망갔다는 게 더 원망스러웠어. 힘들 때 사랑하는 가족부터 포기하는 게 사랑은 아니잖아.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친부 이야기만 나오면 아내는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화를 냈어요. 처음엔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저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까 왜 싫어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 전 아내한테 듣기로 친아버지는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그때 친부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친부가 그렇게 사라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 장모는 아내가 큰딸이다 보니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아내가 유일한 딸이라 친부에 대한 원망을 아내한테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장모는 친부가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내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네 아빠 점점 더 어려워져서 어떡하면 좋니? 아휴, 이번 달은 아예 생활비도 안 주려나 봐. 생활비도? 아빠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일이 꼬이나 봐. 어떡하지? 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중요해?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잖아. 무능력한 남자 만나면 이 엄마 꼴 나는 거야. 넌 절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아휴, 속 터져서 정말. 장모는 하나뿐인 딸에게 별소리를 다 하면서 한탄을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K 장녀라고 하죠. 제 아내가 딱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유일한 딸이자 장녀라서 아내가 집안에서 많은 부분을 장모와 같이 떠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부의 사업이 망해가기 시작하니까 아내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하필이면 아내의 외가 집안은 지역에서 알아주던 유지라 친부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명절에도 온 식구들이 인사드리러 가면 아내의 외할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친부를 보고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어요. 자넨 밥이 넘어가나? 지금 처자식 다 굶게 생겼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죄송합니다. 저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어요. 어휴, 속 터져 정말. 열심히 하는 거 누가 못해? 잘할 생각을 해야지. 외할머니는 그 당시 밥을 먹으면서도 친부한테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했습니다. 아예 도착한 순간부터 외할머니께서는 이미 욕할 작정하고 쳐다봤다고 했어요. 심지어 밥을 퍼주는데도 다른 식구들은 한 주걱씩 퍼주고 친부는 밥그릇 다박이 보일 만큼 적게 줬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위 사업이 망해가기 직전이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친부는 가족을 위해서 늘 희생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군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실패하더라도 늘 응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그 당시에 장모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너무했다고 혀를 내두를 정도였거든요. 그 상황에도 아내는 친부에게 힘을 주고 싶어서 힘들어하는 친부를 응원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하더군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나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리고 다이어트 할 거라서 밥도 많이 안 먹어. 뭐? 우리 딸이 뺄 살이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래?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난 동생들한테 콩 한 쪽도 양보할게. 못난 아빠 때문에 우리 딸이 철이 일찍 들었네. 그래도 그런 생각하지 마.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포기 안 해. 아빠 믿지? 난 누가 뭐라고 해도 아빠 믿어.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내 자식들이 날 이렇게 믿어주는데 아빠는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내는 그 순간 친부를 누구보다 믿었다고 했어요. 사업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아내가 첫째 딸이라 친부는 처남들보다도 더 아내를 예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큰딸이었던 아내를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하던 분인데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졌으니 아내는 배신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부가 집을 나갔던 날 장모는 그 당시 살던 집 거실에서 친부의 물건을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으며 화를 냈다고 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고도 가장이야? 뭐? 금방 이겨낼 수 있어? 웃기는 소리 하네. 야, 너희들 봤지? 너희들 아빠란 사람이 고작 이런 사람이야. 사업의 집구석까지 말아먹은 주제에 술이랑 여자에 미쳐서 처자식 버린 사람이라고. 알겠어? 아내는 장모의 말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했어요. 솔직히 친부가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친부를 보고 아내는 그제야 정말 친부가 가족들을 버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부한테 버림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원망을 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 후 장모는 재혼하게 됐고 제가 결혼할 당시엔 재혼한 장인과 인사를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화기애애한 자리라서 재혼한 부부인 줄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장인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고 집안도 유복했기 때문에 장모가 재혼 후 어려움 없이 살았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장모는 장인을 거의 떠받들듯이 살았어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도 장모는 상냥한 목소리로 장인한테 말하더군요.
여보, 국 간은 맞아? 간 안 맞으면 좀 더 끓일까? 아니야, 괜찮아. 간이 아주 딱 맞네. 다행이네. 당신 입맛에 맞추려고 신경 좀 썼어. 마치 주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듯 둘이서만 대화하는 걸 보고 저는 머쓱했습니다. 보통 예비 사위가 인사를 가면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반찬은 괜찮은지 예비 사위한테 더 많이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모는 제가 안중에도 없는 듯이 오로지 장인만 보면서 이것저것 묻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어제 당신이 먹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건데 이것 좀 먹어봐. 괜찮지? 괜찮네. 콩나물국도 당신 어제 과음해서 내가 일부러 끓인 거야. 당신 과음하면 하루 종일 속 불편하잖아. 어서 좀 먹어봐. 예비 사위 인사 왔는데 왜 나만 먹으래? 이것 좀 들어봐요. 이 사람이 주부라서 그런지 가족들밖에 몰라서 그럽니다. 어서 천천히 먹어요. 장인은 장모의 말이 민망한지 말을 돌리면서 저한테 어서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장모는 장인의 행동에 그제야 민망한 듯이 웃더니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내가 너무 내 남편만 챙겼나? 미안해요. 어서 먹어봐요. 내가 그래도 우리 딸이 사윗감 데려온다고 해서 고기 반찬도 여기 해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음식이 다 푸짐하네요. 그때 장모의 행동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엔 그런 분위기에 적응이 안 됐는데 점점 장모의 그런 스타일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주부로 있어서 그런지 엄청 가정적이고 챙겨주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니까 장모의 본색이 나왔죠. 제가 그 당시 사업 초창기라고 하니까 장모는 갑자기 돌변하더니 정색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사업? 사업 초기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괜히 내 딸 데려가서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좀 더 키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계획도 다 있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그걸 당장 어떻게 믿어? 장모는 제 사업이 초기라는 걸 듣고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말했어요. 그걸 본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도 최악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당시 장모는 제가 아무리 잘하겠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장모를 진정시키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잘하던 사람도 당황하겠다. 이 사람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그건 내가 더 잘 알아.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빠 멍청해서 그렇게 도망간 줄 알아?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우리 집 사이가 될 사람이면 알 건 알아야지. 다 숨기고 결혼할 거야? 엄마가 사업하는 사람 싫다고 했지? 사업한다고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이 사람은 달라. 우리 버리고 간 사람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괜한 소리 좀 하지 마. 엄마 이럴까 봐 내가 일부러 사업한다고 말하기도 싫었어. 말 안 하면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내 말 명심해. 사업하는 놈들 다 똑같다니까. 장모는 제가 사업 초기라는 걸 듣자마자 노골적으로 싫은 티를 냈습니다. 장모 입장에서는 딸이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남자한테 결혼하겠다고 하면 싫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제가 사업도 망하고 결국 바람나서 도망갈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말하는 것 같아 슬슬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표정이 점점 굳어지니까 장인이 장모를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괜히 왜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예비 사위 왔는데 여러 사람 불편한 소리 굳이 왜 해? 난 그냥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지. 당신도 알잖아.
그 사람이 어땠는지. 그만 못해. 망하라고 초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른이면 잘 살라고 응원을 해줘야지. 사람 그렇게 직업만 보고 판단하지 마. 사람 인성을 봐야지. 미안해요. 나한텐 트라우마라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만 화가 나서 그랬어요. 장모는 장인의 단호한 태도에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장인은 절 보면서 위로하듯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말은 이래도 속은 참 깊은 사람이니까 이해 좀 해줘요. 과거 일 때문에 자식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네,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하지만 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설한이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네요. 장인은 따뜻한 목소리로 절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 갔던 날 장모 때문에 상처를 받긴 했지만 장인의 위로로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의 걱정과 장인의 격려 속에 아내와 살림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 후 아내와 아들을 낳고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던 사업은 아들이 3살이 될 때까지도 큰 성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생활비를 못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장모의 눈에 들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장모가 대놓고 절 무시하진 않았었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집에서 주부로 있던 아내가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장모한테 제대로 찍힌 겁니다. 저는 갑자기 돌변한 장모가 왜 그런가 싶었어요. 아내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하고 몇 개월 뒤 처가에 갔을 때 저는 현관문을 열어주는 장모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자네 같으면 내가 잘 계셨을 것 같나? 네? 장모님 어디 편찮으셨어요? 제가 바빠서 안부 전화도 잘 못 드렸네요. 죄송해요. 자넨 대체 뭘 안다고 그렇게 바쁜가? 난 우리 설한이가 삼겹살 가게 오픈하고부터 잠도 제대로 못 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잔다고. 애초에 자네가 돈을 잘 벌었으면 우리 딸이 나가서 식당을 했겠나? 절 보자마자 화를 내는 장모 때문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그 당시 잘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무래도 저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작은 가게라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장모는 무작정 아내가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싫으셨던 겁니다. 그때 아내가 저한테 화를 내는 장모를 말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왜 알지도 못하면서 화부터 내? 그 식당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야. 이 사람이 돈을 못 벌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준이도 어린이집 잘 다니고 내가 시간이 많아져서 하는 거라고. 너 괜히 핑계 대는 거지. 여유로우면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일을 만들어서 해? 너 바보야? 왜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냐고. 이게 다 못난 남자 만나서 네 팔자 네가 꼬니까 그런 거잖아. 시간 남아서 일하면 바보 소리 듣는 거야?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못난 사람이라니. 우리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 안 보여? 장모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대체 뭐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솔직히 장모 기준엔 제가 부족했어도 제 나름대로는 가정을 잘 꾸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대박이 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처자식과 여유롭게 살 만큼은 벌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주말엔 어린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교회로 나들이를 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간 처가에서 장모한테 저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저는 제 노력을 알아주진 못해도 무시하진 않기만을 바랄 정도였어요. 이미 장모 성에 차는 사이가 아니었기에 처가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장인은 그런 장모를 막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현관이 소란스러우니까 장인이 마중 나왔다가 장모의 말에 호통을 치면서 말하셨어요. 당신 그만 좀 해. 왜 잘 사는 애들 흔들고 그래? 오랜만에 왔으면 좋은 소리 좀 해, 좀. 내가 얼마나 속상하면 그러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은 혼자서 속으로 해. 어서 들어오게. 장인은 장모를 말리고 저와 아내를 보면서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장모는 늘 저한테 이런 식이었죠. 현관에서 이 정도로 박대하는데 집안에선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무엇을 상상해도 제가 겪었던 것만큼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한 차례 소란을 겪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거의 2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날도 한바탕 하고 들어가서 그런지 장모는 집 안에 오자마자 혼잣말을 엄청 크게 하셨어요. 아휴, 속 터져서 원. 내놓으라 하는 집안 자식들 다 걷어차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업하는 놈한테 시집가더니 삼겹살 가게가 뭐야. 하여튼 저것도 헛똑똑이야, 헛똑똑이. 내 꼴 난 거 보고도 사업하는 놈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내가 이해가 안 갔어.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이런 혼잣말까지 하시는데 제가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말은 딸이 아니라 저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닌가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말에 저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인 군자도 아니고 사람인데 당연히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듣다 못한 아내가 또다시 장모한테 한숨을 쉬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도 아들 말고 딸 낳아서 키워봐. 그래야 내 심정을 알지. 딸년 금이야 오기야 키워두면 뭐해. 엄한 놈한테 시집가서 생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내가 언제 고생한다고 했어? 엄마 혼자서 내가 고생할 거라고 짐작하는 거잖아. 우리 아들도 같이 왔는데 꼭 그런 말을 해야겠어? 애 앞에서 제발 말 좀 조심해달라고 내가 부탁했었잖아. 그리고 줄을 서기 누가 줄을 서? 나랑 결혼하겠다고 줄 선 놈들 한 명도 없었네요. 그래, 네 엄마 속이 터지든 말든 네 새끼 뭘 듣고 배우는지 단속이나 해라. 장모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서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장인은 오랜만에 사이가 왔는데 저렇게밖에 말하지 못하는 장모를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이 무렵부터 장모한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정말 서럽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제가 백수도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지속적으로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제가 굳은 표정으로 있으니까 장인이 와서 절 다독이면서 말하더군요. 자네가 이해 좀 해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 그래. 자네도 대충은 알지? 네, 저도 어느 정도 알곤 있어요. 그래, 가족이라는 게 서로 이해해주면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게. 그때 받은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말은 저렇게 해도 자네랑 설한이 힘든 건 아닌지 걱정 많이 하고 있어. 네, 그럼요. 저도 장모님 마음은 다 이해해요. 근데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계속 저러시니까 여러모로 서운한 감정이 올라오네요. 자네 마음 내가 알아. 나도 장인 장모가 있으니까 자네 심정 다 알지. 난 그래도 자네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게. 내가 자네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지? 그럼요. 제가 더 분발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뭘. 지금처럼 그렇게 서로 위해주면서 살면 그게 잘 사는 거야. 장인어른의 위로마저 없었다면 저는 처가 근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장모가 아무리 모질게 말해도 저는 장인의 위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살았죠.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저도 도끼를 품고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저만 보면 돈동거리는 장모 때문에 전 정말 보란 듯이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업을 확장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그때는 사업을 번창하는 일 말곤 전부 다 관심 밖이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아들이 7살쯤 됐을 때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하던 가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었고 그야말로 저는 돈으로 부족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사업이 번창할수록 저는 시간이 부족해져만 갔습니다. 거래처가 많아지니까 몸이 2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죠. 유치원에서 아들이 발표회를 하던 날이었는데 제가 그만 날짜를 깜빡했던 겁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잔뜩 기대하는 얼굴로 저를 보고 말했어요. 아빠, 오늘 서준이랑 유치원 가는 거 기억하죠? 어? 아빠는 회사 가야지. 아빠 오늘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요. 오늘 같이 간다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꼭 온다면서 왜 또 까먹은 거예요? 아빠는 서준이가 싫어요? 저는 그때 울면서 왜 유치원에 안 오냐고 떼를 쓰는 아들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아들이 우니까 놀라서 안방으로 달려왔었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서러움이 폭발한 아들이 더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아내는 아들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려주면서 절 보고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서준이 유치원에서 발표회하는 거 잊었어? 오늘 당신 유치원에 온다고 애가 얼마나 연습했는데. 뭐? 그게 오늘이야? 거실에 있는 달력에 내가 표시해 놨잖아.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하나 있는 아들이랑 한 약속도 잊을 만큼 바쁜 게 말이 되냐고. 대체 왜 그래? 당신한테 가족이 뭔데? 아는 저를 보면서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말 그 순간 전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가족은 이순이었어요. 사업이 점점 잘 되면서 완전히 일에만 몰두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장모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 제 나름대로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버럭 화를 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는 줄 알아? 장모님 때문이잖아. 맨날 능력 없는 사회라고 무시하니까 내 능력 보여주려고 이러는 거라고. 당신 그렇게 사는 게 이젠 우리 엄마 탓이라고? 당신이 변한 게 왜 우리 엄마 탓인데? 난 그런 거 바란 적 없었어. 가족들 잘 챙기고 가정적인 당신이 좋았는데 당신 변한 거 알기는 해? 가정적인 거? 말이 좋아서 그렇지. 결국 돈을 잘 벌어와야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가난이 대문으로 오면 사랑도 창문으로 도망간다더라. 차라리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 집에서 애나 보고 집안일이나 하던지 해. 괜히 나한테 집안일 떠넘기지 말고.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그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는데 왜 아침부터 사람을 잡고 그래? 알아서 좀 해. 저는 결국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한바탕 하고 나오고 말았어요. 정말 아들 앞에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없이 컸어도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셨어요. 돈은 없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잘 컸다고 자부했는데 저는 어느새부터 부모님들만큼도 못 살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장모의 달라진 태도에 제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처가에 가면 장모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절 대접해줬거든요. 심지어 제가 용돈을 좀 넉넉하게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모는 한약까지 지어서 절 기다리고 맞이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절 보며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요새 일한다고 얼굴이 까칠해진 것 같길래 유명한 한의원에서 줄까지 서서 지어온 거야. 이거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쭉 마셔. 쭉. 네? 전 괜찮아요. 장인어른 드리세요.
이런 건 한창 일하는 사람이 먹는 거지.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걸 마셔? 얼른 쭉 마셔. 쭉. 그렇지. 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진 장모 태도가 느껴지십니까? 예전엔 제가 오면 현관부터 날이서 목소리로 말하던 장모가 이제는 제 안색이 괜찮은지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제야 제가 잘 살게 됐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드디어 돈을 잘 벌게 됐으니까 이제는 성공한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수록 사업이 잘못될까봐 저는 늘 일에만 매달려 살았어요. 거의 일에 끌려다닌 겁니다. 그 결과 아들과는 멀어지고 아내와는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거실에서 아들과 아내가 있었고 제가 야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던 길이었죠.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얼른 씻고 자고 싶었는데 아들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말하더군요. 아빠, 오늘 엄마가 저 책가방 사주셨어요. 그래. 좋은 거 샀네. 이것 좀 봐주세요. 멋있죠? 그래. 잘 샀어. 가서 엄마한테 가방끈 잘 매달라고 해. 아빠가 해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말하라니까. 아빠 피곤한 거 안 보여? 누가 떼쓰라고 가르친 거야? 저는 얼른 씻고 자려는데 저한테 매달리면서 떼쓰는 아들이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고 겁을 먹은 아들은 눈물이 맺혀 있더라고요. 아내는 이제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는 듯 힘없이 오더니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아들 초등학교 입학하는 건 알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그래? 그런 건 당신이 좀 챙겨. 누가 안 챙긴대? 난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이나 잘해. 아니다. 난 이제 당신한테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백날 떠들어봐야 당신 내 말 안 들을 거잖아. 지금 비꼬는 거야? 내가 못한 게 뭔데? 사업 말아먹고 집 나간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말을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테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면서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지금 말 다 했어? 애초에 장모님이 날 무시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랬겠어? 난 무시하고 바보 만든 사람이 누군데? 아내와 제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니까 아들은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니 제 다리에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엄마랑 싸우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엄마랑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작은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아들을 보고 당황한 저는 아들을 달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색하게 아들을 달래고 있으니까 아내는 제 손을 쳐내고 아들을 안고 방으로 가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한숨까지 나왔습니다. 분명 사업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돈도 이전보다 더 잘 벌고 있는데 이상하게 가족들끼리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가정도 일도 다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때는 모든 게 엉망진창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말실수로 아내와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졌어요. 제가 사과를 해도 아내는 괜찮다는 말만 할 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2마리 토끼 다 잡고 살 수 없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요? 하지만 아내와 대판 싸우고도 제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더 바빠진 겁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일만 하던 와중에 아내가 묘하게 달라진 느낌을 받게 됐어요. 예전에는 집에 들어오면 항상 집이 깨끗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안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저녁에 집에 왔더니 물을 마실 컵조차도 없었어요.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아내와 같이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왔다가 언짢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과 집에 오던 아내한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집골이 이게 뭐야? 어떻게 물 한 잔 마실 컵이 하나도 없어? 그 정도는 알아서 좀 씻어 먹어. 요새 나도 가게 일로 바빠서 그래. 대체 그 가게 얼마나 바쁘길래 그래? 누가 생활비 벌어오래? 이제 그거 안 해도 먹고 살잖아.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해. 당신이 내 상황을 다 알아? 뭘 안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해. 집안일에 정말 관심 없는 게 누군데? 내가 지난주부터 얘기 좀 하자고 했지. 몇 번이나 말했는데 당신 기억도 못하지? 저의 말에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아내 모습에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아내와 자잘한 다툼이 있었지만 그 정도로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저한테 요 근래 계속 대화 좀 하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제가 계속 미루고 미루는 바람에 결국 아내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화를 내는 아내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요새 좀 바빠서 그랬어. 할 얘기가 뭔데? 오늘 나 일찍 왔으니까 말해봐. 아니, 됐어. 말도 다 때가 있는 거야. 나랑 서준이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관심 있는 척하지 말고 그 잘난 사업이나 해. 아내는 제 말에 더 냉랭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럽더군요. 그 후 아내의 태도는 정말 더없이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건 어느 날 새벽 6시에 집을 나가는 아내를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새벽에 목이 말라서 일찍 깼는데 아내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가는 걸 본 겁니다. 그 시간에 가게 문을 열 것도 아니고 저는 대체 아내가 어딜 가나 싶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1시간 뒤 돌아온 아내와 딱 마주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여기서 뭐해? 당신이야말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새벽에 당신이 볼 일이 뭐가 있어? 가게에서 쓸 식자재 새벽 배송으로 신청한 게 있어서 그래. 그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는 거야. 당신 출근해야지. 얼른 준비해. 늦겠다. 아내는 제 말에 당황한 표정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저는 의심스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지켜보니까 아내가 계속 새벽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게 뭔 줄 아십니까? 가게에 배송 온 것만 냉장고에 넣는다면서 씻고 나간다는 거였어요. 바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머리까지 감고 드라이까지 하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새벽 배송은 팔고 남는 것도 없을 텐데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던 겁니다. 이런 의심이 드니까 저는 아내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어요. 어떤 날은 운동을 하러 간다면서 운동복이 아닌 차림으로 나가기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아내 뒤를 밟았던 겁니다. 발소리를 죽여가면서 새벽에 나가는 아내를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내를 따라가자 살고 있던 아파트 근처에 있는 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가정집처럼 보이는 주택을 들어가는 아내를 보니까 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내가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게 이혼을 말하려는 건가 싶었죠.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아내와 이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옛 기억이 나면서 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내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더군요. 제가 가정에 좀 소홀하긴 했어도 남편으로서 돈을 못 번 적은 없었거든요. 제 방식대로 가정에 헌신하던 저의 노력이 물거품 된 기분에 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 뒤엎어버릴 작정으로 아내가 들어간 주택으로 쳐들어갔어요. 허술한 대문과 마침 열려있던 현관문 덕분에 저는 현장을 급습할 수 있었죠.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리쳤어요.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알아? 감히 나 몰래 두 집 살림을 해? 그런데 저는 현장을 급습하자마자 거실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힘없이 누워있는 늙은 노인의 얼굴을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자마자 놀란 목소리로 아내한테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서 뭐해? 저 할아버지 뭐야? 여보. 아내는 절 보자마자 당황하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누워있던 의문의 노인은 저를 보면서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다 설명할게요. 우리 딸은 잘못이 없어요. 네? 딸이요? 내가 우리 설안이 친부되는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내 새끼들이 보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왔어요. 저는 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노인이 울면서 말하다 기침을 하니까 아내는 다급한 목소리로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말할게요. 제발 진정하세요.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말하는 아내를 보니까 저는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집안 말아먹고 바람까지 나서 집 나간 사람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다 말할게.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당신 아버지라면 일을 갈던 사람이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다 오해였어. 우리 아버지 사업 망했던 거 맞는데 바람나서 나간 사람 아니야. 다 오해라고. 알고 보니까 아내의 친부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람이 난 건 장모였던 겁니다. 장인은 그 당시 사업이 망한 충격과 장모가 바람난 충격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나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자신의 외도를 숨기려고 충격으로 집을 나갔던 장인한테 덮어 씌웠던 겁니다. 사위였던 저도 이렇게 충격적인데 아내는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울고 있던 아내한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길래 이렇게 계신 거야? 우리 아빠 시한부야. 얼마 안 남았어. 산에서 살다가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자식들 보러 오신 거야. 나도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동생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당신이랑 상의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내 얘기 들어준 적 있어? 저는 그때서야 아내가 저한테 하려던 말이 뭐였는지 알게 된 겁니다.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회사도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아내와 장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처남들에게 주소를 보내고 오라고 했죠. 그날 저녁 장인은 처남들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보게 됐어요. 아내의 친부는 처남들을 보자마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다. 아빠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왜 이제 나타나? 오해야. 이 아빠 말 좀 들어줘. 아니, 듣기 싫으니까 사라져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 처남들은 대화를 거절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저는 격하게 화를 내는 막내 처남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처남, 내 말 들어. 직접 대화를 해봐. 용기 내서 오신 거잖아. 얘기를 해봐야지. 결국 저의 간절한 부탁에 친부와 아내, 처남들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아내의 친부는 산속에서 홀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아십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걸 피해서 혼자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사업 실패와 믿었던 아내의 외도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처남들은 모든 걸 알고 목 놓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어야죠. 왜 이제 나타난 건데요? 그동안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는데요. 미안하다. 그래도 나 때문에 너희가 가난했잖아. 널 힘들게 만든 건 나니까 나타날 수가 없었어. 난 절대 엄마 용서 못해요. 우리 가난하게 만든 건 이해해도 아빠 이 지경까지 만든 건 엄마라고요.
처남들과 아내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장모한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장모를 데리러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장모는 저랑 쇼핑이라도 가는 줄 알고 신나서 제 차에 타더군요. 우리 사위 또 매출이 올랐어? 안 그래도 나도 옷 좀 사려고 했는데 뭘 좀 사나? 네, 꼭 보셔야 될 게 있으니까 같이 가시죠. 콧노래까지 부르고 제 차에 탄 장모를 데리고 전 주택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오자마자 모든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장모는 겨우 앉아있는 장인을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여길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새끼들한테 날 파렴치한 놈으로 만들어놔? 결국 가족들 버리고 간 건 당신이잖아.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네가 바람나서 가족 버린 건 생각 안 해? 그러면서 날 바람핀 놈을 만들어? 아내 친부는 화를 내다 가슴을 부여잡고 아픈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처남들은 친부를 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아내와 장모만 남은 자리에서 아내는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 절대 용서 못해. 잘 사는 아빠 만들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아빠만 있으면 됐다고. 엄마가 이렇게 만든 거야. 다 우릴 위한 거였어. 처자식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아니, 다 살 수 있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니까. 엄마가 버린 거야. 엄마가 해명할게. 어? 아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엄마 말 필요 없어. 이젠 안 믿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결국 아내는 장모를 주택집에서 쫓아버렸어요. 그 후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알고 보니까 장모는 이혼했다는 거짓말로 재혼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배신감에 장모는 그 나이에 이혼까지 당했답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은 더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까지 당한 장모는 처남한테까지 매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처남들은 더없이 냉정하더군요. 둘째 처남은 장모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천륜을 끊으려고 했잖아. 난 이제 엄마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 셋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아니야, 오해야. 제발. 장모는 정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어요. 아마 친부가 그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장모는 이혼 당한 것도 모자라 자식들한테까지도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나마 저한테 큰 위로를 주던 장인은 끝까지 제 손을 잡아주면서 면목이 없다는 말을 하고 가셨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로 수십 년 동안 까맣게 속은 피해자들은 무슨 죄랍니까? 심지어 이혼 후 친부를 찾아 사과를 드리기까지 했어요. 두 분이 긴 대화를 나누시더군요. 그 후 저는 일을 줄이고 아내와 친부를 간호했습니다. 병실도 좋은 곳으로 옮겨드렸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후 진짜 장인어른을 뵙고 난 뒤 진짜 가치를 알게 됐답니다. 정말 가족들이 잘 산다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위한 마음과 믿음만이 가족을 잘 살게 해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줄이고 아들과 놀이동산을 가면서 지내고 있어요. 비록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훨씬 행복하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냈어요. 이제 한가위 아니겠습니까? 가족들과 지내다 보면 여러 안부를 묻게 될 텐데 서로 좋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가족 좋은 게 뭐겠어요? 지금은 아내와 한 차례 위기를 이겨내고 서로 대화를 더 자주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잠에 들기 전 꼭 하루 있던 일을 대화로 나누고 잔답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야 가족도 가족다워진다고 생각해요.
제 어리석은 사연을 반면교사 삼아 모두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